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 부동산 동향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요? 자, 여러 가지 또 규제들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는 또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내 집 마련 전략 그리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바로 대출 규제에 과연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숨고르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집값이 조정될 것인지 참 궁금하시죠?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동향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휴 이후에 전국이 다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연휴는 언제일까요? 추석 명절이 되겠는데요. 9월 말에 있었죠. 9월 말에 연휴 이후에 다시 전국의 집값이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명절 전후로는 어떻습니까? 거래가 거의 없어지죠. 거래가 없어지면서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는 위치가 바로 명절 전후가 되겠다. 그렇다면 9월 말 전후, 연휴를 전후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듯 하다가 오히려 최근 들어서 다시 전국의 집값이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 0.24%에서 주간 상승률이 0.28%로 상승률을 키워가고 있고요. 수도권과 서울의 경우는 상승률이 거의 똑같다. 0.34에서 0.34 그리고 서울도 0.19에서 0.19로 상승률이 거의 똑같지만 사실 상승폭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 역시 0.40%에서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0.41%로 상승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지방의 상승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경기도 수도권보다도 명절 이후에 지방의 경우가 상승률이 커지고 있다. 0.16%에서 0.22%로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지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지금 수도권의 경우 그래프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여기 꺾여 있는 부분, V자로 꺾여서 보이는 위치 있죠? 이 위치가 언제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명절 중에 하나, 추석이다. 추석 전후를 기점으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상승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명절 이후에 10월 들어서는 오히려 다시 상승폭을 키우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또 대출 규제가 나오고 있죠. 뭐 전세 대출마저도 강화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 추세대로라고 하면 집값이 잡히기에는 좀 쉽지가 않다. 대출 규제를 시행을 하더라도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전국의 집값 상승률, 주간 상승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2주 전과 최근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2주 전은 바로 9월 27일 기준자인데요. 자, 이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바로 정부 산하 기관이죠. 국토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통계는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정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통계율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KB부동산이라든가 민간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폭은 이거보다 더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9월 27일이라는 이 기점은 바로 추석 끼고 있었던 그 주다. 추석이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명절 전후 기점으로는 오히려 소강 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겠다. 자,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상승률이 크다라고 보이는 지역이 전국에서 어디밖에 없죠? 경기도밖에 없었죠. 그런데 한 주 사이에 어떻습니까? 명절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그 상승폭을 키워가는 지역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뭐 광주, 제주도, 경상남도 할 것 없이 다시 명절 이후에 상승률을 키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참고하실 때는 항상 대명절이 1년에 한 두세 번은 있죠.
그 두세 번 있는 대명절은 항상 소강 상태를 띌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는 다시 상승률을 키운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울의 경우는요, 도시재생 지역이 오세훈표 재개발로 반색을 띠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만큼 도시재생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집값이 사실상은 뭐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올라도 소폭으로 오르던 지역인데, 최근 들어서 오세훈표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반색을 띠고 있다. 그만큼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지들이 오히려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그동안은 도시재생 정책으로 막혀 있었던 도심지의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 재개발 반색을 띠고 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런 지역들,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지였던 지역의 빌라 가격이 굉장히 가격이 폭등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도시재생 정책은 언제부터 시행됐을까요? 바로 지난 서울시장이었었던 박원순 시장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난 그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 임기가 시작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추진되어 왔던 정비 사업들, 유타운 사업들이 무려 기존에는 한 683곳이나 있었는데, 이 임기 1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50% 이상 거의 한 390개가 넘는 재개발 사업 지역들이 다 무산이 됐죠. 무산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뉴타운 사업이 정지가 되고 나서는 이들 지역들이 뭘로 바뀌었죠? 바로 도시 재생 사업이 시작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재생 사업으로 시작된 게 거의 10년이 됐다. 이들 지역들은 그동안 재개발을 할 수가 없었죠. 뿐만 아니라 현 정부 들어서도 현재까지 4년 동안 어땠습니까? 현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었죠. 전국적으로 거의 세금을 50조 원 정도 전국에 투여를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역시 반영했던 정부도 현 정부였었는데요. 그만큼 10년 동안 서울 도심권의 도시재생 사업지들은 개발을 도저히 못했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지역들이 바로 종로, 창신동이라든지 용산, 서계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이 추진이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런 지역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 10월 29일까지 공모일이 정해져 있죠. 그럼 이 기간에 지금 이들 지역, 특히 종로, 창신동이라든지 용산, 서계동 등 이런 지역들의 주민 동의율 확보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 도시재생 사업 지역이란 이유로 현 정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공재개발 신청도 할 수가 없었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 정부 들어서도 4년 동안 도시재생 뉴딜 사업 때문에 현 정부에서 추진을 시작했던 공공재개발도 이들 지역은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20년, 작년 8.4 대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에 2.4 대책이 있었죠. 이들 지역의 공공재개발에도 참여할 수 없었던 지역이 바로 도시재생사업지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사업지들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의 반색을 띠고 있다. 그만큼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정비사업구역 해제 지역 역시도 이번 공모에 대거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서울권의 각 지역마다 이런 도시재생 사업지였던 지역들, 그리고 정비사업구역 해제 지역들의 빌라 가격이 굉장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럼 만약에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무주택자라든지 내 자녀가 집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아파트는 너무 비싸죠. 자, 그러신 분들은 이런 지역들, 도시재생 지역들, 해제 지역들을 공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정비사업 구역 해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공략하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한 곳씩 안배를 한다고 합니다.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죠. 그러면 한 곳씩, 자치구별 한 곳이라고 하면 25개 딱 떨어지네요. 자, 연말에
그 자치구별로 한 곳씩에서 25곳 내외로 사업지가 선정된다. 자, 올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해마다 이렇게 25곳씩 선정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지금 주저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에 빌라를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고 또 하물며 이런 재개발이 훈풍이 불면서 빌라 가격도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수도권의 오피스텔 가격이 9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상승폭이 9개월 동안, 9개월 전에는 0.05% 상승하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0.40% 정도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한번 그래프를 살펴보더라도 9개월 전에는 어떻습니까? 상승률이 0.05%, 상승률이 그닥 크지는 않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9개월 동안 상승폭을 계속 키워오다가 현재는 무려 0.40%로 상승폭을 키워오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오피스텔 상품이다. 자, 그러면 이 이유는 뭘까요? 또 역시 아파트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재개발, 수도권의 일반 아파트 할 것 없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종의 풍선 효과를 통해서 빌라 가격이 또 올랐고 빌라 가격마저도 너무나 비싸지다 보니까 오히려 차선책으로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적은 오피스텔로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립 다세대의 상승률이었던 0.36%를 또 앞서고 있고요. 오피스텔 상승률이. 요즘에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대부분 오피스텔의 경우도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자, 오피스텔의 소형, 중형, 대형 할 것 없이 오피스텔 모두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자, 오피스텔의 매력 중에 하나는 또 뭘까요? 청약 통장과 그리고 가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인기가 높은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 기회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정비사업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 해제 지역을 공략을 하는 빌라로 투자 방법을 또는 내 집 마련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이 있겠고 또 빌라도 너무 비싸신 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최초의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서울권의 도심지의 좋은 기회로서 오피스텔도 공략하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